인사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충남 웨일팀의 학교급 연계 융합 프로젝트 수업 모델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될 천안 쌍정초등학교 김은서이고요. 저희 충남 웨일팀은요, 서로 다른 학교, 서로 다른 학년, 심지어 서로 다른 학교급의 4명의 천안 관내 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연구를 진행한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구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저도 바로 직전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재밌고 나도 저렇게 위트 있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 발표 PPT가 70쪽입니다, 선생님들. 제가 70쪽을 20분 안에 해야 하는 미션을 또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일목요연하고 간단하게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연구는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우리의 교실 모습에서 저희는 연구의 시작점을 잡았습니다. 존 듀이라는 교육학자의 유명한 교육 명언인데요. 들어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다들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저는 일부 정도는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일부 정도 공감하시는, 그리고 여기에 계신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이 키워드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다 아시겠죠? 제가 따로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혁신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우리나라의 교육 혁신을 가장 이끌고 또 앞장서고 계신 선생님들이시라 생각이 드는데요. 요새 어딜 가나 교육 혁신, 수업 혁신, 혁신이라는 말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 혁신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봤는데요. 네,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교육계에서는 몇 년간 수많은 혁신 사례들이 창출되어서 왔었죠. 실제로 교실 현장도 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스마트 수업을 위한 기반이 잘 조성이 되었고요. 네,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에듀테크, 디지털 기반 수업 전혀 관심도 없으셨던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교사들이 평균 활용하는 에듀테크 제품이 약 6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교사의 역량 변화, 관심도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네, 저는 충남 교사이긴 한데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요, 이렇게 디지털 기반의 수업평가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 교사상을 규정하는 것과 같이 이 수업 혁신을 위해 굉장히 애쓰고 있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교실 현장은요, 굉장히 혁신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이게 무엇의 혁신일까라는 부분에 대해 저희 팀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혁신 사례라고 해서 공개되는 대부분의 사례들에는요, 이런 포스트잇 활동이 팀보드와 같은 보드형 에듀테크를 활용한 활동으로 대체되기도 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나누는 협업 기반의 활동이 아이들의 개개인의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한 온라인상의 협업 활동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요새 수업 혁신, 교실 혁신과 같은 다양한 혁신 사례들은 이 디지털 기술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수많은 혁신 사례들이 과연 기술의 혁신일까? 아니면 교육의 혁신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팀은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요, 기술의 혁신을 넘어서 교육의 혁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부분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기술의 혁신으로 그동안 불가능했던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넓혀주고 교육의 혁신을 통해 미래 교육을 선도해보자 라는 혁신이 일어나는 교실을 함께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기존의 혁신의 의미에 교육혁신의라는 의미를 더하여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교육 방식을 더하는 그런 교실을 만들어 나가고자 함께 꿈꾸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함께 꿈꾸었던 교육혁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년도, 학교도, 학교급도, 각자 처한 환경도 모두 다른 곳에 근무하는 4명의 교사였습니다. 단 한 가지 저희의 공통된 가치는 바로 혁신을 꿈꾼다는 것이었는데요. 저희가 혁신을 꿈꾸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는요, 이 연결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넣으면서 와 진짜 딱 말하는 순간 뭔가 임팩트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바로 첫 번째 세션에서 김효 이사님이 이 연결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걸 보고 좀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네이버와 저희가 통했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연결, 저희는 배움은 연결될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아까 네이버가 가진 이야기하신 가치와 동일한 생각을 저희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연결을 통한 혁신을 저희는 4가지 방향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각각의 저희 지금 NWE 활동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속한 학교들입니다. 각각의 학교들은요, 상황도 다르고요, 학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요, 반드시 학년과 학교급을 넘나드는 연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결의 혁신을 꿈꾸게 되었고요. 다음으로는요, 바야흐로 에듀테크 거의 대홍수 시대죠. 정말 많은 플랫폼에서 에듀테크를 제공하는데 이 플랫폼 저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이 웨일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시공간을 연결하는 수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교육혁신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사실 요새 학생 주도성이라는 개념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교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학생이 주도하는 성장의 연결로서 웨일 플랫폼을 활용한 초중등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만들어보자 라고 함께 꿈꾸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꿈꾸는 1년의 프로젝트가 삶과 배움이 연결되는 그 장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4가지 방향의 혁신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웨일 플랫폼을 활용한 기술의 혁신을 바탕으로 저희 NWE가 만들어 나가는 교육의 혁신으로, 기술의 혁신으로는 가능성을 열고 교육의 혁신으로는 미래 교육을 여는 연결을 통한 혁신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웨일과 함께 실현한 교육 혁신 사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굉장히 좀 독특하게 중학교 선생님이 또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급을 연계한 융합 프로젝트 수업 모델 개발이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은 과정에 발명 아이디어 구상, 평가, 제작,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요. 각각의 학교급별로, 학년별로, 그래서 동일한 웨일 플랫폼과 웨일 디바이스일지라도 적용하는 시점,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방법 등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여기 학급은 이렇게 수업했는데 저기 학급은 또 다르게 수업했네 등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시면서 선생님만의 교실을 만들어 가시는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A초등학교입니다. A초등학교는요, 웨일북을 원래 활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디지털 활용 역량도 꽤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학급에서는 픽토메이커스, 문제를 해결하는 픽토그램 제작소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의 픽토그램을 찾아보고 우리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픽토그램을 직접 구상해보는 삶과 연결된 배움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그래서요, 아이들은 팀보드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이 픽토그램 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내용일지를 추론해보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사실 이때 팀보드를 처음 활용해봤어요. 저희 반이거든요. 저희 반 아이들이 처음 활용해봤는데 기존에 그래도 웨일북 활용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서 그런지 또 워낙에 간편하고 그 UI가 편안해서 그런지 아이들이 잘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사는 이 수업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23명의 아이들의 모든 디바이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하며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삶과 배움을 연결짓고자 그렇다면 이 픽토그램이 우리 생활 속에는 얼마나 있을까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픽토그램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1층부터 5층을 열심히 뛰어다니며 아이들이 찾아 나선 픽토그램들을 사진을 찍어서 팀보드에 공유하고 이를 통해 우리 생활 속 픽토그램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 생활 속엔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떤 픽토그램이 만들어져야 할까를 팀보드를 활용한 협업 활동으로 의논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아이들의 상상력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저는 뭐 비둘기 조심, 뭐 캠프파이어 금지 이런 걸 상상해 본 적도 없는데 굉장히 다양한 픽토그램들이 나왔어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뭐 노상방뇨 금지 막 이런 것도 나왔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픽토그램들이 나왔고 아이들이 이 픽토그램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저는 팀보드를 아이들의 협업 도구뿐만이 아니라 제가 미리
미리 이번 활동들에 대한 안내, 그리고 픽토그램을 학습할 때 필요한 이론적인 내용, 다양한 사례들을 담아 놓음으로써 학생들이 언제든 자기가 원하는 순간에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요, 학생 맞춤형 수업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픽토그램을 제작하였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 교사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 그림을 디지털 그림 형태로 바꾸어서 추후 이제 상상이론 공작소로 보내는 활동을 전개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내하니까 좀 디지털 활용 역량이 높은 아이는 저 맨 오른쪽에 보이시죠? 저렇게 프롬프트를 써달라고 직접 프롬프트까지도 또 주문을 하더라고요. 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디지털 역량까지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었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제작한 픽토그램을 하나의 팀보드에 모아서 아이들이 갤러리 형태로 함께 살펴볼 수 있게 하였고, 최종적으로는요, 픽토그램 회사의 사장이 돼서 내 픽토그램이 선택받을 수 있게 홍보하는 자료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A초등학교의 활동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활동은요, 발표 자료 협업 툴로서 캔바를 활용하였는데요. 요새 미리캔버스 베타 버전에서 협업 기능을 또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캔버스로도 충분히 이 수업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깨알같이 네이버 자랑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B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입니다. 4학년 학생들은 사실 이 웨일북도 처음, 노트북도 처음, 그리고 디지털 활용 기기 역량도 그리 높지 않은 아이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은요, 선택의 아이들, 가치 있는 픽토그램을 찾는 합리적 선택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요. 4학년 사회과의 합리적 선택 단원과 연계하여 아이들이 픽토그램의 다양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 픽토그램을 선정해보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들은 다양한 픽토그램을 살펴보고 이 픽토그램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확실히 평소에 웨일북을 활용하는 6학년은 직접 팀보드를 통해서 자기가 또 살펴보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교사가 아이들에게 다양한 자료를 보여주며 전체 활동으로도 전개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디지털 도구라는 것은 결국에 교사 주도성 하에 교사가 학급의 특성, 학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잘 재구성하는 도구로서 활용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 왼쪽 화면이요, 처음으로 아이들이 이제 웨일북 접속하는 그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사실 처음 노트북 접속하고 태블릿 로그인하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근데 이 충남이 첫 번째 세션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마주온 플랫폼 기반으로 대부분의 활동들이 진행되고 교사 간에도 소통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주온 계정이 미리 발급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그래도 로그인을 하고 활동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웨일북을 이것도 역시나 NWE 활동으로 인하여 웨일 측에서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신 웨일북이거든요. 이 웨일북을 통해서 아이들은 그 전에 진행했던 A초등학교의 프로젝트 수업을 이 웨일 클래스를 통해 공유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학년과 학교 부급을 넘나드는 연결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소통의 도구로서 웨일 클래스를 활용했고요. 이 웨일 클래스를 통해 공유받은 픽토그램을 이렇게 팀보드를 통해 살펴보는데요. 사실 이 아이들은 팀보드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조금 팀보드와 친해지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어요. 바로 스티커 붙이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마음에 드는 픽토그램을 조금 미리 마음속에 콕 찍어놓은 활동이었는데요. 딱 5개의 픽토그램만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아이들이 자원의 희소성도 역시나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픽토그램을 바탕으로 어떤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픽토그램을 선정해야 할지 오른쪽에 아이들이 발표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시된 픽토그램들을 모든 별로 협의하여 선정하였고요. 이렇게 선정한 결과는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등수가 1등부터 10등까지 딱 정해지게끔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해도, 필요성, 디자인 적절성, 차별성, 3D 모델링 가능성, 이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아이들이 다음과 같이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진행된 B초등학교의 평가 결과는요, C중학교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C중학교는요, 이룸 팩토리, 상상을 현실로 3D 모델링 제품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전개하였습니다. 저희 천안에 위치한 C중학교는요, 메이커 교육이라고 하죠. 저희 충남은 상상이룸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메이커 교육 공작소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양한 메이커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중학교 1학년일지라도 초등학생들보다는 보다 더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이 C중학교에 재직 중이신 공진 선생님께서 수업을 설계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마찬가지로 이 웨일 클래스를 통해 저희는 모든 과정을 업로드했었어요. 이 웨일 클래스를 통해 지금까지 진행된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웨일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수업 도구를 활용하여 아이들의 모둠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웨일의 확장 프로그램인 서치플로우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제품을 산출물로 제작해야 할까를 논의했어요. 뭐 어떤 게 좀 더 만들기 편할까, 어떤 걸 만들었을 때 조금 더 판매하기에 좋을까, 어떤 게 환경적으로 좋을까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아이디어 발산 활동이 이루어졌고요. 결국에는 열쇠고리, 키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선정된 키링을 다음과 같이 띵커캐드라는 툴로 3D 모델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게 보여드리면 너무 밝아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D 모델링 아이들이 한 작품들이 오른쪽과 같이 제시가 되었고요. 이 모든 과정,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열쇠고리까지 끼우면서 아이들이 키링 작품을 제작 완료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마찬가지로 구글 클래스를 통해서 웨일 클래스를 통해서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그 수업을 했던 학급들에서도 우리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 연속성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작된 키링은요, 실제 선생님께서 마지막 학교로 전달을 또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인증샷을 찍은 장면이고요. 마지막 희망마켓 라이브, 가치를 나누는 희망마켓이라는 주제로 D초등학교에서 마지막 프로젝트를 전개했습니다. 여기 D초등학교는요, 학교 특색 사업으로서 희망마켓을 운영했는데요. 올해는 NWEE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판매한 판매 수익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는 삶과 배움을 연결하는 그런 장으로서 희망마켓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전까지 이루어진 모든 프로젝트 과정을 학생들이 살펴본 후에 이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여 지금 제작한 이 키링에 대한 홍보 자료를 아이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 자료를 제작한 걸 바탕으로 판매 활동을 전개하였고요. 사실 저희가 중간 보고서 발표회 때는 이 희망마켓을 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발표를 못 드렸었는데 희망마켓 결과 정말 다행히도 모든 키링이 판매가 되었고요. 이 키링 판매 수익을 비롯한 이 날에 판매한 모든 수익금 전액을 올해는 저희 충청남도 지역이 얼마 전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수해를 입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해 피해민을 돕는 그런 자금으로서 2학기 때 기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요, 또 그 전에 학급들에서도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얘들아 이거 키링이야 하고 자기 거 키링 만들어줬다고 되게 좋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평소 디지털 산출물로만 끝났던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 실물로 제작되었을 때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저희의 프로젝트는 진행이 되었고요. 웨일과 함께한 교육 혁신을 통해서 저희는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학생 입장에서 사실 그동안 교실 안 또는 학교 안에만 있었던 이 배움의 경계가 웨일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되고 이를 통해 확장되는 경험을 학생들은 가질 수 있었고요. 또 이 웨일 플랫폼 기반의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주도하여 실제 삶과 배움을 연결짓는, 그리고 그를 통해 성장하는 학생 주도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사의 입장에서는요, 얼마 전 OECD에서 발표한 이 티칭 컴파스의 교사 주도성의 개념이 나와 있죠. 굉장히 교사의 기존의 역할에서 탈피하여 수업의 디자이너로서 또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말 저희들끼리도 계속해서 모이고 고민하면서 이 수업을 설계하면서 저희도 이 교사의 역할 변화와 교육 설계 역량이 진화했음을 느꼈고요. 이 모든 프로젝트는 혼자 했으면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 NWE 선생님들이 모두 함께 했기에 가능했고요.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교육적 측면에서 2022 기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이 깊이 있는 학습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삶과 연계한 학습이죠. 그래서 삶과 배움을 연결함과 동시에 이 웨일 플랫폼을 통한 시공간을 초월한 공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라는 시사점을 남겼고요. 사실 저희가 한 것이 100% 이음교육은 아닙니다. 다만 그 학교급을 연결하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음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웨일과 함께 저희가 그린 내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각자의 교실에서 각자의 수업을 열심히 하던 선생님들이었습니다. 다만 교육 혁신을 함께 꿈꿨었고 이번 NWE 활동을 통해서 함께하는 교실을 그려나가며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미래 교육을 위해 결국 이 웨일 플랫폼을 활용한 것인데요. 이 웨일 플랫폼이라는 도구를 넘어서 이 모두를 연결할 수 있는 시공간을 연결해주는 웨일 클래스, 그리고 처음 접하는 아이들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었던 웨일북,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었던 이 수업 관리 시스템을 통해 미래 교육의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삶과 연계한 배움을 위한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안에 사람을 담으며 저희는 기술 넘어 교육의 온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강의가 마무리될 시간인데요. 처음에 제가 이 명언에 대해 일부는 공감하지만 일부는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교육의 본질은 변하지 않죠. 다만 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 수단, 그리고 그 기술이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오늘을 바꾸면 아이들의 내일은 혁신이 된다라고 저희 나름의 철학을 넣어서 이 명언을 조금 추가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 오늘을 바꾸는 데에 저희는 웨일 플랫폼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네, 웨일과 함께 저희는 내일의 교실을 상상했었고요.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 교육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충남 웨일팀의 천안쌍정초 김은서, 천안중학교 공진, 그리고 천안쌍용초 백승주, 천안용암초 윤승영 선생님도 선생님들과 함께 내일의 교실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